상대 여성이 나에게 좀 웃어준다. 그러면 일단 바지부터 벗는 상상을 합니다. 사실 여자도 잠재적 성범죄자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왜 잠재적 성범죄자라고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남자는 모두 잠재적 성범죄자다 라는 논란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남자는 모두 잠재적 성범죄자다 라는 말은 굉장히 비약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남성들이 거부감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여성들도 거부감을 갖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섹스를 파괴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여성은 잠재적 성범죄자다 라는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범죄를 저지르기까지는 그 심리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남성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 마음과 성마음의 작용이 여성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이 남자 본연의 성마음은 여자의 몸과 마음 그리고 성의 행복을 위해서 작용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섹스 능력을 가진 남자는 어떤 여자에게라도 전부 맞출 수 있다 라고 했죠.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남성은 여성에게 전부 맞춰줄 수 있기 위해서 섹스와 감정을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여성이 섹스에 대해서 남성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섹스가 감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사랑을 해야 섹스를 하고 섹스를 통해 사랑의 감정 혹은 상처가 발생합니다. 섹스가 단순히 쾌락을 위한 즐거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이 성마음의 작용 자체를 자각하지 못하고 성마음이 작용한 결과를 마음으로만 자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의 마음에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로 섹스와 사랑, 열정이 완전히 분리돼서 별개로 작용을 하고 그래서 남자는 섹스를 그저 재미있는 것, 즐거운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반면 여자는 섹스, 사랑, 좋은 감정이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섹스에 의해서 감정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남성은 섹스 표현에 대해서 그저 즐겁고 단순한 것으로 여기며 상대 여성이 나에게 좀 웃어준다 그러면 일단 바지부터 벗는 상상을 합니다. 여성이 섹스에 이르는 단계가 자신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쾌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애매한 상황에 의해서 성인지 감수성과 같은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남자의 마음에서 작용하는 그 스트레스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남자에게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남자의 마음은 스트레스를 제거한 뒤에 재미있고 즐거운 긍정 기분에 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열정이 생기고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 즐거운 긍정 기분 중 가장 최고의 것이 바로 섹스 쾌락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고 마음이 그것을 건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남성일수록 섹스 쾌락에 빠져듭니다. 이때 남성에게 발생하는 심리장애는 스트레스가 처리되지 못하다 보니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장애인 남성은 언제나 엄청난 스트레스를 갖고 있고 만약 표현 심리장애가 발생한 상태라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구 섹스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표정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말로 표현될 수도 있으며 행동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복합적으로 의식장애와 함께 섹스 쾌락 욕구에 대한 억압이 통제 불가한 상태가 되어버리면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그것을 성범죄라고 일컫지만 사실상 남성이 관념적으로 섹스를 단순 쾌락의 용도로 인식을 하는 그 자체가 성범죄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잠재적 성범죄자다라는 공식이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를 모두 건너뛰고 말하면 남성이 잠재적 성범죄자라는 말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성범죄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태어나기를 성범죄자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에게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일반적인 일이고 요즘처럼 어린 나이 때부터 스트레스를 힐링하는 능력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취약한 시대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성교육을 강화시킨다고 하더라도 남녀의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와 성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그저 섹스와 관련해서 해라, 하지 마라 라는 그런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지면 의식으로 자각하는 이면의 작용은 간과되고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는 왜 잠재적 성범죄자라고 하지 않을까요? 사실 여자도 잠재적 성범죄자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섹스와 사랑의 감정이 결합되다 보니 자신에게 사랑과 행복의 감정을 만들기 위해서 섹스를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섹스 욕구를 일으키는 말과 행동, 표정, 어떤 몸매의 노출, 패션 등을 일삼습니다. 이것에 남자가 섹스 욕구를 갖고 반응을 보이면 여자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인식합니다. 즉, 여자가 바랬던 것은 자신에 대한 관심과 사랑인데 남자는 이에 대해 섹스 욕구로 반응을 하다 보니 남자의 섹스 표현이 이루어졌을 때 여자는 뭐야? 왜 저래? 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자는 남자가 자신의 섹스 쾌락을 충족하기 위해 하는 섹스에서도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갈수록 남자도 성적 매력을 가진 여자를 원하고 여자들 스스로도 자신이 성적 매력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자의 성마음이 여자의 몸과 마음 그리고 성마음의 건강한 행복을 위해서 성으로 작용하지 않고 자신의 오로지 섹스 쾌락 욕구에 의해서 성이 작용을 하면 성마음의 성상처가 쌓이면서 그 마이너스 에너지가 몸과 마음에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입힙니다. 그래서 갈수록 심리 문제, 심리 장애가 발생하고 신체화 병증 혹은 성기능 장애가 발생합니다. 즉, 섹스 쾌락 욕구를 가지면 가질수록 몸과 마음이 파괴되고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는 남성은 이것을 쾌락으로만 느끼다 보니 남자는 스스로도 자신이 피해를 입는지 모릅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과 같은 기준은 마음에서만 자각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남자가 여자에 의해서 어떤 성적 피해를 입는다고 해도 남자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쾌락으로 느껴서 여자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공식이 성립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에서만 느껴지는 대로 성이 움직이는 사회다 보니까 남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는 줄도 모르고 성적 매력 가진 여자에게 열렬히 반응하고 여자는 또 관심과 사랑을 위해 그에 부합하려고 하면서 결국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과 같은 중범죄만이 성범죄라 일컬어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성이 섹스에 감정이 결합되는 이유는 여성의 성마음이 마음의 행복 감정을 만들어서 오로지 자신 스스로 행복과 성행복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상대 남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상대 남성은 그런 여성을 보면서 엄청난 쾌락과 열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몸과 마음, 성은 여자의 몸과 마음, 성을 보호하고 맞춰주기 위해서만 작용을 해야 하고 여자의 몸과 마음, 성은 자신의 행복과 성행복을 위해서만 작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순기능이 이뤄질 때 남자와 여자 모두가 건강한 행복, 성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